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인데, 얼마 전에 알게 된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깨달음이란 게 이게 말은 존나 거창한데,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인 것 같아. 항상 그런 뭔가 이제 진리라는 건 굉장히 심플하잖아. 심플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 뭐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와 유레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내가 늘상 알고 있는 거였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계속 하다가 하루아침에 아 이거였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게 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 그리고 보통 주식에서는 이런 깨달음이란 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알게 된 경우가 많거든. 돈을 잃고 나서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한 사람들은 그 막대한 돈을 잃고 나서야 어떤 가르침을 얻냐면 그 원칙에 대해서 회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원칙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뭐 주얼리 아저씨도 그러고. 근데 이 원칙이란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엔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 근데 뭐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이제 로스컷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이제 펀더멘털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보통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원칙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지. 되게 신기하지. 결국에는 깨달음이 없는 방식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것들인데, 근데 때로는 막대한 돈을 잃고 나서야 얻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깨달음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 근래 느낀 거는 뭐냐면 딱 별거 아니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환가자랑 술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뒤면 이제 40살이 되잖아. 그치? 40살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맨 처음에 40이란 나이는 그냥 단순히 이제 좀 끔찍하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딱 10년 전이지. 그때는 30이 되면 뭔가 변하는 줄 알았어. 뭐 김광석의 노래 봐도 30쯤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30이 되면 뭔가 인생이 변하나 싶은데 30 딱 됐을 때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 저도 모르겠더라고. 뭐 달라진 것도 모르겠고 싱송생송하고 또 없고 모르겠는데, 근데 40이라는 나이는 막연히 좀 뭔가 좀 무섭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 생각해봐. 우리가 살았던 인생, 거의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100살 넘게 산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됐지만, 근데 그 80살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절반을 산 거 아니야, 40이라는 게. 그지? 근데 그 절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절반이란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나머지 40 이제 내리막히니까 와씨 좋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막연히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술 먹고 느꼈던 건 그거였어. 이제 내 인생의 30대는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30대라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우리한테 정말 좋은 시기는 30대였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황가정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더라고. 진짜 나도 돌이켜보니까 30대가 가장 아름다웠던 나이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근데 그 결혼도 2번 하고 오만 거 다 했잖아.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30대 딱 30 되자마자 자전거 타고 34박 35일로 전국 일주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에 들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얻었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장기전이었거든. 장기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행을 안 돼도 내가 자전거를 탔던 사람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쭉 돌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행이 접자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내 친구 중에 정원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너 이제 힘들지 않냐고, 힘들면 항상 언제든지 얘기해라 어바나 내가 픽업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힘들어가지고 때려치우고 그래 이때부터 좀 놀자라는 기분으로 그냥 뭐 이제 가고 싶은 데로 갔거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동해안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바다 풍경이 쭉 있는데, 이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랑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본 풍경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걸어가면서 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걸어서 한번 쭉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때부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했던 것 같아.
하루에 뭐 50km밖에 안 간 적도 있어. 50km 가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으면 시골집이잖아. 그럼 고기 유명한 데 가갖고 맛있는 거 먹고 고기 혼자 고기 먹고 삼겹살 먹다가 개 오면 개한테도 삼겹살도 주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가 바닷가 같은 데 있다 보면 너무 좋아 바닷가가. 그럼 가서 한번 보고 있다가 거기다 거기서 그냥 이제 쏘매 병 말아가지고 병나무 불고 바닷가에서 자버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고 그렇게 즐기니까 결국엔 다 돌아지더라 그게. 물론 오래 걸리긴 오래 걸렸어. 34박 35일이나 걸렸어. 가다가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다가 쉬고. 근데 결국엔 다 돌긴 돌아지더라고 그게. 내가 만약에 근데 그때 나의 뭔가 인내와 근성과 배짱과 패교로 이걸 다 돌려고 했으면 돌았을까 하면 절대로 못 돌았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길게 편하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물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할 건데, 일본에서는 그 삼영걸이라는 게 있거든. 삼영걸.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일본 전국을 통일을 했거나 통일 근처까지 가는 세 사람이 있어. 그게 오다 노부나가랑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그리고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근데 그 세 명 중에서 가장 평범한 캐릭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엔 통일을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인생이란 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 노여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느긋느긋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울지 않는 두견새라는 에피소드를 보더라도 노부나가는 그냥 배를 어떻게 이 두견새를 울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노부나가는 그냥 배워버려. 그냥 배면 한번 울 거 아니야. 찍 울고 갈 거 아니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냥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울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이제 느긋함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장기전을 엄청 강조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제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제어. 그냥 나 힘들면 많이 안 한단 말이야. 헬스장도 마찬가지잖아. 헬스장도 거의 맨날 가는데 가다가 운동 잘 안 되잖아. 그럼 집에 와. 그냥 집에 온다고. 이렇게 중량 치다가 잘 안 되지 그날. 그럼 집에 와 그냥. 근데 계속 간단 말이야. 이게 내가 그때 얻었던 그런 약간 깨달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이 30대 초반에 얻었던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면 30대 마지막에 뒤늦게 알게 된 거는 이제 30대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 뒤늦은 후회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 30대는 나름 되게 알차게 꾹꾹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연애도 정말 좋은 연애도 많이 했고 여행도 누구보다도 진짜 많이 갔어. 보통 사람이면 평생 가지 못할 여행까지 다 다녀왔단 말이야. 그리고 30대 후반 들어와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매일 또 영상을 하나씩 찍어내고 있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이 유튜브를 씨발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그 지난 3년 동안에 내가 어떤 일 했는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박제가 돼 있거든. 그러면 야 영상 하루 하나 찍는 것도 힘든 거야 나름 이게. 근데도 이걸 결국에는 해냈거든. 본업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런 걸 다 해낸 것들이지. 그래서 나름 바쁘게 살고 나름 꾸역꾸역 꾹꾹 눌러 담았고 사랑도 했고 진짜 좋은 연애도 했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 그게 왜 아쉬운가 생각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가 이제 똑같이 게임을 하더라도 롤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면 재미없단 말이야. 근데 일을 존나 열심히 하고 롤을 1시간 하자 그럼 되게 재밌거든. 나는 그런 압축적인 인생이란 걸 되게 지향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느낌이 들었을 땐 이미 나의 가장 좋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라는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내 30대가 가게 되는 거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섭섭하기도 하면서도 그냥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물론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뭔가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정말로 30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20대보다는 30대야. 여자는 당연히 20대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20대 여자분들은 당연히 그 20대를 진짜 값지게 보내야겠죠. 그죠? 굉장히 값지게. 뭐 이게 볼지 파워 이런 것도 막 써도 되게 괜찮아. 뭐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요. 막 쓰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살았으면 남자분들은 이제 30대가 되신 분들도 있고 30대 중반인 분들도 있고 일단은 내 유튜브 구독자의 75%는 나보다 어린 분들이거든. 75% 나보다 75%인가? 더 될걸? 한 80% 정도 나보다 어릴걸 아마?
나보다 높은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인생의 전성기이거든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30대라는 시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미리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뭔가 좀 자각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겠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들 알고 있단 말이야. 남자는 30대 전성기다. 이게 지나가면서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30대 끝자락에 오면 확 온다니까, 진짜. 확 온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상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특히 남자 나이 30대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일, 사랑, 연애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 30대를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리막길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안전마진이라고 해야 될까? 그 생활이 정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건 다 중요한 시기긴 한데 근데 특히 남자한테는 30대란 나이가 그 30대란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느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30대 그래도 저보단 더 열심히 사시고 더 압축적으로 꾹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